안녕하세요. 요랑TV 증권부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올랐죠. 미국 증시 올라가지고 어제 잠깐 이제 숨고르기 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보합 0.03%의 S&P 500 지수가 마감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봐야 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다시 급락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D램 익스체인지 지표를 항상 꾸준히 매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그 D램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 회사가 4분기 예상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미국 증시랑 똑같이 좀 숨고르기 차원에서 이제 넘어갔는데요. 장 초반에는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환율이 살짝 올라가서 한 1원 7전에 마감돼서 1167원에 마감됐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히 코스피는 또 거의 3,9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기관은 3,500억 매도를 하고 선물은 개인만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네, 최근 코스피는 급등한 자국이 남아있죠. 표시가 되어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증시 스케줄상으로 이제 매드팩토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예, 매드팩토의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스펙 그 기업 인수를 위한 이제 스펙 상장도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건 이제 매드팩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그 현재 상장되어 있죠. 그 테라젠 이텍스라는 제약바이오 회사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매드팩토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매드팩토 회사에 대해서 이제 실험실이라든가 동물실, 임상개발본부, 그다음에 기기실이 있고 2013조에 이제 설립이 됐고 현재 임직원 수는 38명입니다. 이 매드팩토의 이제 주 회사 이름에도 이제 표기되어 있지만은 이 매드팩토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드팩토가 그 종양을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종양이 나중에는 더 이제 발달되면 이제 암으로 전이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 종양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커가는지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종양 부근에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TGF-베타1이라는 이 성분이 종양 주변에서 서식하다가 암으로 전이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TGF-베타1인데 그런데 이 전이되는 종양에서 암으로 전이되는 이 세포를 또 우리 몸에서 억제 역할을 하는 성분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팩토서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매드팩토잖아요. 그래서 이 앞글자 팩토를 따서 매드팩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매드팩토를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암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매드팩토가 꾸준히 조사를 해보니까 매드팩토가 회사 이름이 팩토서리를 꾸준히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암, 폐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식도암, 두경부암 이 대부분의 모든 암에
이 팩터서 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발견됐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서 팁이 그러니까 이 모든 암의 작용 기전이라고 하죠. 이 작용 기전의 제 뜻이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이 모든 대부분의 암에 이 팩토서리 서팁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팩터 서팁이 현재 임상이 어느 단계까지 왔나를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제 2019년 말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2020년을 보면은 대부분 이상 초기 단계입니다. 예, 이상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적어도 내년 중순 이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뭐 이제 이상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결과가 나오겠죠. 예상 결과가.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꿈을 먹고 살잖아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도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살펴봤는데 2017년도에는 100만, 1000만, 50억, 3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적자를 받고 올해도 대략 1월에서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 한 100억 정도 적자를 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공모주는 150만 주를 공모를 했고요. 공모가는 밴드는 34,000원에서 43,000원을 했는데 확정 공모가는 이제 4만 원 약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경쟁률을 보니까 한 19대 1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적자가 꾸준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좀 많이 낮은 걸로 좀 평가가 됐고 그동안에 이제 총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중에서 보호 예수는 대략 39%, 한 500만 주가 보호 예수가 걸려 있고요. 짧게는 한 달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상장 이 공모주까지 이제 보면은 한 51%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 유통이 되는데 대략 이제 510만 주고요. 이 공모 주식 수가 한 150만 주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117만 주는 기관이 이제 청약을 했고 공모를 했고 이제 일반 청약자가 좀 상당히 낮았네요. 한 30만 주밖에 안 됐네요. 네. 그래서 내일은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공모가보다 좀 높게 띄우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 회사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 두 종목이 종목이 좀 검색이 되더라고요. 서울반도체랑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인데, 서울반도체는 대표적으로 LED 조명 업체죠. 예. 차트 위치상으로는 되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서울 반도체의 LED 조명이랑, 요즘 LED 조명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1년 사이에 집에 이제 조명들을 LED 조명으로 제가 직접 다 이제 교체를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선 수명도 대부분 한 1년 이상 가고, 밝기도 훨씬 밝고, 전기세도 확실히 적게 나오고, 예. 교체도 되게 수월합니다. 예전에는 뭐죠 감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감전기도 대부분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것도 같이 교체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 LED 조명은 그냥 통째로 교체하니까 되게 편하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LED 조명은 저도 이제 되게 좋게 보는데 이제 중국의 LED 조명이 저가 정책으로 후려치고 있어가지고 한동안에 서울 반도체가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에 이제 대항마가 있죠.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도 그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 조명으로 봐서는 이 LG 이노텍도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서울 반도체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파트론이라는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어 부품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 부품 따로 부품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목록 누르면서 봤는데요. 대부분의 자세히 이 부품들을 보면은 그 통신이랑 그다음에 주력 사업인 카메라 부품, 예, 카메라 부품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게 유전체 필터, 아이솔레이터, 안테나, 마이크는 빼고요. RF 모듈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통신 부품이고요. 대부분들은 이제 카메라 부품인데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통신 쪽입니다. 통신 쪽. 아무래도 이제 4G에서 이제 5G로 이제 어차피 이제 이동 중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KMW 같은, 예, KMW 같은 이제 통신 회사가, 통신 부품이죠. 그것도 이제 5G 통신 부품 회사가 이제 크게 시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모든 휴대폰에 이제 5G 통신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서 이제 서서히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우상향 중이라서, 앞으로는 이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 통신 모듈을 이제 사업 영역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에 이 파트론을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우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우선은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외국인이 샀는데, 외국인들은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량을 개인이랑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바닥을 다졌죠. 그리고 근데 그런 와중에 다시 외국인이 대량 거래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트상으로 봐서는 수급이랑 차트 위치로 봐서는 괜찮다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도 봐서도 뭐 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니까, 올해 컨센서스니까 4분기는 이제 컨센서스라도 여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영업 이익이 다시 바닥을 딛고서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략을 안 세울 수 없죠. 전략은 현재 이제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르니까 오늘부터 12월 26일 종가까지, 네, 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비중은 본인의 한 10에서 20% 정도, 예, 비중 정도를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이제 손절가도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는 이제 11,900원인데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런 이제 한 3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종가가 11,900원을 깨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전량 매도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파트론 회사를 추천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장이 조용해가지고 추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삼성전자는 또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웬일로 또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IT 반도체는 좀 그래도 오늘도 강했네요. 예, 동진세미캠도 최고가를 갱신했고, 한미반도체도 또 최고가를 갱신했고, 원익 머티리얼즈랑 SK 머티리얼즈도 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오늘 좀 더 고개를 들고 있는 파트론을 여기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었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이제 좀 더 중요한 마이크론 회사의 4분기 예상 실적이 있어가지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